지금은 이정희 대표가 하는 말이 맞는 부분이 있어, 부실한 부분이 있잖아요. 밝혀진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석기 그 후보에 대해서 60% 중복 투표 이게 했는데 자세히 따져보니까 중복 투표가 더 높은 후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복 투표를 또 자세히 따져보니까 집에서 가족이 하면 중복 투표잖아. 당연히 동일 IP잖아. 동일 IP죠. 그리고 공유기를 써도 동일 IP예요. 회사에서 투표하면 동일 IP고 노조 사무실에서 투표해도 동일 IP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10명 이상의 동일 IP가 있는 IP. 그러니까 10명 이상이 한 IP로 투표한 사람들. 이게 말하자면은 조직적으로 동일 IP를 이용해서 집단적으로 투표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거 아니야. 10명 이상이면. 근데 그 10명 이상도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면 10명 이상 하더라도 사무실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기관은 밖으로 나가는 IP들은 동일 IP로 막 보이게 한다고. 네. 내부적으로는 다른 IP를 써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10명 이상이다. 이 정도, 20명 이상이다. 구분을 해보면 이석기 후보가 제일 낮아요. 동일 IP의 순위가. 그러므로 그 양반이 진짜로 숨어있는 실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동일 IP가 60% 이상이라는 지점을 가지고 이 사람을 그러므로 모두가 이 사람을 밀어주기 위해서 집단으로 동일 IP로 투표했다. 근거로 삼기에는 틀린 근거인 거죠. 다른 근거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동일 IP 그 부분이 애초에 온라인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유력한 증거로 제시됐던 거거든요. 증거로 제시했는데. 근데 그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다 높았던 거예요. 다 까봅니까? 그거는 증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식의 뭔가 부정이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안 밝혀졌으니까. 그러나 근거로 제시한 동일 IP 부분은 사실 아니더라는 거지. 그 근거가 될 수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사라져도 이때까지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그럼 큰일이 있었구나라고 했던 그들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억울하긴 억울해. 근데 그렇지만 이정희 대표는 이 전체가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고, 누군가 실무진이나 다른 대표들이 이 보고서가 급하게 작성돼서 때로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니 따로 확인해야 된다. 본인이 두 개 다를 얘기한 거예요. 부정도 있었으나 부실이 있었다. 본인이 둘 다 얘기하는데 그걸 변명으로 들리지. 근데 진상조사위원장인 조준호 공동대표도 나가서 따로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 의혹 제기한 것 중에 투표율이 100%를 넘었다. 혹은 뭐 어떤 오늘 경향신문에 나왔던 거. 그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까 그 얘기인 거죠. 판결에서는 알고 있었으나 안 썼던 게 그 얘기인데. 그게 이제 투표 시점으로 보면 그 투표율 정도인데 나중에 당적 정리를 이후에 4월 초에 하면서 그때 인근 시도에서 넘어온 사람들 숫자가 보태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난 그거 보고 말이죠.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이죠. 어떤 특정 지역의 경우 총 유권자 수보다도 푸틴의 득표 수가 더 많아. 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매체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보수 매체에서는 얼씨구나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 어떤 조사위원장이면서 나온 거니까 막 보도해버려도 되잖아. 자기가 단독 달고. 자기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소스가 인터넷에 떠있는 뉴스의 소스들이 진보 매체든 보수 매체든 일관되게 이정희 대표가 하는 말이 다 변명으로만 보이게 그 뉴스의 비율로 볼 때 깔려있기 때문에 실제 그 조사가 부실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도 있었죠. 그리고 이정희 대표도 그 인정한 부분이 있죠. 몇 가지. 뭐 붙어 있다든가 또는 뭐 서명 순서가 똑같다든가. 이건 똑같이 했다는 거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그때 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저기 진상조사위를 만든 거죠. 그쵸. 근데 어쨌든 조사특위. 그건 사라져버렸어. 조사특위는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르더라도 이 구성을 뭐 외부 인사 몇 % 그쵸. 어떻게 한다고 했거든요. 실체적 진실이 좀 가까우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활동을 좀 지켜보면 실제로 조사위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지고 과장되고 부실한 건지 아니면 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선거에서 부실과 부정이 있었는지 그게 좀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부풀려지고 과장이다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금은 이미 입은 피해는 너무 막 크기 때문에 회복하기 힘들지. 시간이 걸리겠지.
우리 김보엽 기자한테 물어본 건데. 말하지 말라 그래요. 유사 언론인이 아니라 진정한 언론인이. 제 질문이 뭐였죠? 아니, 만약에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의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들이, 네.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소명됐을 경우, 만약에. 네. 그럴 경우에 뭐 달라지는 게 있냐, 이거죠. 어떤 부분에 달라지냐. 정치적으로. 아니, 내 말이 그 말이지. 명예회복이 될 것이냐. 그걸. 지금 대표단들이 다 사퇴를 하는 거는 이견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한겨레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100%가 넘는다고 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그 포탈에, 뉴스의 비율로 볼 때, 부정이 있었다는 것과 부실도 있었다는 게 비슷한 비율로 나오거나 일제히 같은 크기로 보도를 했더라면 사람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니야. 부정도 있었고 부실도 있었구나. 거기 지금 부실이라는 거는 부실 보고 부실 조사예요? 아니면 부실 관리예요? 부실. 둘 다죠.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면 조사 보고서가 저는 부실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하지만 뭐 짧은 시간 내에 또 모두가 또 정파적 이해가 있으니까 자기 관점에서 조사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마 그 조사할 때 이미 총체적 부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었거나 혹은 몇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 강한 확신이 있었죠. 그렇죠. 네. 몇 가지 확인해봤더니 역시 내 생각이 맞구나. 예를 들어서 60%가 넘었단 말이야. 근데 하필이면 이석기 후보만 했어. 이석기 후보가 1위였기 때문에. 근데 이석기 후보가 당권파였기 때문에 부실을 했다면 관리 책임이 있던 당권파 쪽에서 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 근거로 RP 조사를 해봤더니 중복률이 60%가 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지. 똑같은 사람이 60%가 똑같은 데서 모여서 했다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수 있는 근데 거죠. 조사위는 왜 이석기 것만 봤을까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석기 후보가 그 1위를 했고 그 현장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했던가요? 현장 총체적으로 압도적인 1위를 했고 그 당권파고 흔히 말하는 당권파가 선거 관리를 주도했고 게다가 선거 때부터 조중동 중심으로 경기 동부연합이 그렇죠. 뭐 좀 붉은 칠을 해놓았고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게 존재했었던 건 사실인데 이 양반은 거기 소속이 아니었다잖아. 근데 어쨌든 그 프레임과 인상들을 그로부터 영향을 모두가 받은 거지. 받아서 그 사람을 이제 명분은 있잖아. 현장 투표에서 압도적 1위였기 때문에 투표가 이 사람을 까보면 뭐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건 나는 의도가 있든 없든 상식적인 접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을 하고 나서 나머지도 해봤어야 되는데 이걸 해보고 나서 나머지 안 해본 거죠. 그 60%가 정말 높은 건지 낮은 건지 RP 중복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까지 두 번째 단계 조사를 안 했던 거예요. 이건 부실한 게 맞죠. 그 조사가 그럼 이게 기술적 의미가 뭐냐? 그러면 기술자들이 붙어서 RP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걸 조사해서 다른 걸 조사했더니 이게 특별한 사례가 아니구나. 이런 2차 검증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1차로 나온 걸 가지고 확 뿌렸잖아요, 뉴스를. 그리고 총체적인 부실이고 8, 90%에서 그랬다고 했거든. 8, 90%가 그랬다는 얘기는 선거 전체가 다 부정인 거야.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말이야. 그것도 좀 숫자 노름 비슷한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결론이었다고 그때. 저는 참 묘하게 이번에 그 인터넷 투표 관리 업체 대표가 알고 보니 제 후배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후배던데. 그래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들으셨구나. 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지금 그 친구도 멘붕 상태예요. 멘붕 상태. 그렇겠지. 왜냐하면 가서 특친해. 이전에는 당원 관리 프로그램만 하다가 이번에 두 당이 합쳐졌는데 참여당도 선거 프로그램이 있고 민노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서로 못 믿어 하니까 그러면 한 달 안에 만들어라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민노당 쪽에 그 인터넷 그 투표 시스템 만들고 했던 그 양반이 지금은 그 일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하니까 내가 알아봐 주겠다 해서 연결을 시켜준 거죠. 당원 관리 프로그램을 하던 사람한테 투표 그것까지 해봐라. 한 달 안에 만들려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이거 참 진보정당 좋은 정당 아니냐. 너 학교 다닐 때 그런 마음으로 도와준다는 심정으로 저렴하게 열심히 저렴하게 그렇죠. 해서 납품해라. 이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다음에 저렴하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장가의 한 10% 정도 수준으로 뭐 그렇게 했대요. 시장가의 10% 수준으로? 네, 뭐 제가 10% 싼 게 아니라 10% 네, 수준으로? 그 정도로. 할인율 90%.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친구가, 어쨌든 짧은 기간 안에 급하게 만들려다 보니, 부실하게 됐었던 거고, 소스 코드를 열어봐서 수정을 하게 된 것도 데이터를 손댄 게 아니라 뭐 글씨체, 색깔, 뭐 이런 것들의 수정이 처음부터 완벽한 프로그램을 못 만든 거죠. 원래. 그래서 부실이라는 비판을 인정하겠다. 그런데 왜 내가 마치 온라인 투표 부정의 공모자인 양, 나의 양심 문제를 건드리느냐. 이것 때문에 나 너무 괴롭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목될 만하네요. 그렇죠. 자기를 대변할 매체는 없고. 이게 꼬이기 시작한 지점은 몇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정희 대표가 당대표로서, 상징적인 당대표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고, 실무자들은 실무적인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두 개를 같이 얘기하다 보니, 방점이, 본인은 모든 매체가 다 부정이라고 하니, 아니, 부실한 조사였던 측면이 있다니까? 이 말을 하니까, 그리고 뒤에도 달긴 달았어요. 부정의 그 부분도 있다고. 근데 이 말을 들리지 않고, 90%가 부정이라는데 부실이라고 말하니까 변명하는 거에 된 거죠. 그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보 매체도 안 도와주고. 지금. 저희는 사실에 기반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기사를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게 객관이 아니라는 거죠. 이쪽에 한쪽 확 쏠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센 목소리로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강조해 줘야 되는데, 사실 개개인의 기자나 매체도 여론이나 이런 일방적인 비난, 그리고 사실 그 안에 잘못도 실제로 있으니까 변명해 주는 것 같잖아. 이런 게 어렵거든, 해주기가. 그렇죠. 그럴 때 어려움을 느끼죠. 굉장히 어렵거든. 분명히 아닌 지점도 있지만 아닌 지점을 말하면 갑자기 네 이정희 편을 드는 거잖아. 너도 똑같은 놈 새끼다. 응? 나쁜 새끼. 응?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거 극복하기가 개인적 차원은 되게 어려워요. 우리처럼 이상한 새끼들은 괜찮은데. 제가 용민 씨 기사 몇 번 썼다가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